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또 감기도 유행하고 또 이제 에어컨을 많이 쐬면서 에어컨병도 유행하고 상당히 이제 건강에 주의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새벽에 되니까 또 살짝 또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우리가 낮에는 너무 덥고 못 느끼지만 저녁과 새벽에는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더운 무더위가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역시 특별한 게 없는 시장이었다. 재미가 아무것도 없죠. 네, 특별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주요 재료를 찾기가 어렵지만 시장은 나름대로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잭슨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했죠. 해리스를 우리가 공식으로 지명하고 다양한 유명 연사들, 셀럽들이 나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인데, 본격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두려워하는 것은 해리스가 살짝 유리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한국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샤이 트럼프도 또 있을 수 있고, 항상 오차범위내가 3% 넘어서 움직이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먼저 김치국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해리스가 이제 첫 토론회에서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고, 오늘 보니까 법인세를 21%에서 28% 올리겠다. 과감한 정책을 들고 나와요. 또 음식료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통제하겠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도 들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책이 좀 독특한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28일 날 실적이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 들고 있다가 28일 전날 반 팔고 시작이 딱 해서 실적 잘 나오면 그때 나머지를 파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 확실히 너무 좀 과열됐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몰리는 이유는 엔비디아 말고는 시장에서 성장력과 수익성을 증명해줄 그러한 주자, 리더가 없다는 거죠. 여기다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도 엔비디아. 다음에 혹시 민주당 정부가 혹시 집권을 했을 때 또 AR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도 AR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섞여서 엔비디아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원인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러한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0.51, 나스닥은 1.31, S&P 500은 0.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면서 뉴욕 증시가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 아직 22일까지 시작은 안 했죠. 저는 페올 연설에서 뉴욕 증시가 M7 기술주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일 오늘부터 이제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중소형주를 구성하는 러셀 2000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날 2023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DNC라고 하는데 시카고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프라임타임 기조연설을 통해 대선 후보 바톤을 카멀라 해리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죠. 2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도 19일날, 버락 오바마가 20일날, 빌 클린턴 21일 해리스 지지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리스는 행사 마지막 날 22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생각이죠. 해리스 런닝메이트 팀 올리 미네소타 주지사도 21일 부통령 후보를 수락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로 대항마로 불렸던 작은 꼬마 AMD가 ZT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49억 달러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서버를 제조한 업체이다. ZT 시스템 49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10억 달러가 4조, 5조, 6조 정도 되네요. AMD는 인공지능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 ZT 시스템을 인수하기로 했다.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보안업체인데,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업체가 이 스트링 TV 서비스는 푸보TV인데 거대한 미디어 기업인 워너브로더스와 디스커버리, 폭스, 월트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방독
독점 위반 소송이 연방정부의 잠정적 금지 명령을 이끌어내면서 주가가 29%, 2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푸보TV. 네, 푸보TV가 반독점 소송에서 이기면서 거의 17%? 네,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회사죠, 푸보TV.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네, 회사는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이버 보안을 한 회사인데 실적이 좋게 나서 2.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7월 경기 선행지수 전월비 0.6% 하락을 했네요.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였다. 확실히 미국이 뭔가 살짝 또 여러 지표는 좋은데 또 여러 지표는 살짝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 선행지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후행지표인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이런 것은 후행지표인데 후행지표에서는 잘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네요.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카시카리가 9월 인하 논의는 적절하다. 9월 25일 인하 확률이 77%까지 상승을 했다. 해리스가 법인세를 21%에서 28%. 우리나라도 지금 금토세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한데 민주당이 살짝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편이기도 하지만은 이 금투세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거의 3천만, 4천만이 됐다는 거죠. 거의 3분의 2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의 효과, LC 이펙트가 임금도 많이 안 올리는 시대, 임금 인사, 그다음에 물가가 오른 시대에서 이 서민들이 유일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는데 이걸 세금으로 많이 막는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정부가 시대의 변화를 민주당이 시대의 변화를 거꾸로 가고 있다.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금투세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젤렌스키와 종전 해법을 논의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양태양으로 지금 가고 있죠. 즉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생각보다 강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집중적인 포격이라든지 반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국지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리스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도박이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에 질질 끌려가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젤렌스키의 마지막 도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팔로알토가 매출이나 EPS 예상을 상향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모델을 출시하였다. AMD 이야기했죠. 올가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다. 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저는 약간 28일까지 가지고 있다. 28일 전후로 팔아야 된다고 의견을 내는 거죠. 국제 금값이 온수당 2,54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죠?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물론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에 이렇게 몰빵하고 몰입할 상황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일단 글로벌에 돈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가미되고 그 대안과 투자 도피처로 금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지수 0.05% 하락. 네, 101.745까지 하락하며 달러가 약세로 가고 반대로 일본 엔화하고 한국 원화 이런 통화들이 강세로 가는 거죠. 네, 일본 엔화가 146.65까지 다시 강세로 가는 모습. 뒤에서 우리 환율 문제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WTI는 마이너스 2.25, 73.84달러. 금리도 살짝 내렸죠. 2년짜리만 0.4bp 올랐고 10년짜리는 얼마입니까? 1.7bp 내렸죠. 3.878. 2년짜리 4.079. 금리가 하락 트렌드에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올타비트는 0.2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3.12% 상승 222달러. 애플은 0.49% 하락. 엔비디아가 4.34% 상승하며 122.99달러. 거의 130달러죠. 네, 전고점이 약 135달러인데 여기를 터치할 것 같은 가능성인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 조언입니다. AMD는 4.54% 상승 마감. ARM도 0.3% 상승해서 130달러 마감. 캐터필라 0.35% 상승. 일라인미리는 거의 900달러 근처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우리나라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로 이 외들이 지금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단타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0.13, TSMC는 플러스 0.5. 반도체주가 그렇게 주어치고도 나쁘지도 않고 보합행도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4. 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반대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이 매도하고 원화가 강세 수준으로 갈 때 외국인이 샀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매도를 했다. 이 말은 외국인들이 환율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든지 수출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이러한 산업 펀더멘탈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먼저 변화를 일으키면서 원화가 강세로 치고 나가니까 수출이 감소할 것 같고 수출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칠 것 같고 더 이상 추가로 상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한국 증시의 한국 경제 구조의 어떤 선순환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에 손을 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위안화도 강세로 가면서 원화도 강세로 갈 것에 대비했다는 거죠. 네, 위안화와 원화를 보고 원화 강세가 우리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산업의 수출 증가라는 그 메커니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코스피에서 142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1270억을 매도를 했죠. 네.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매도를 했다. 굉장히 뒤집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수출 증가에 베팅을 한 게 아니냐. 그게 무너질 확률, 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원화가 1336.20까지 1.35% 18.30이나 하락을 하는 원이나 하락을 하는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이렇게 원화 강세의 대체 배경은 뭐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1330원대에 진입을 했다. 달러 원 환율이 1330원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하순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네, 거의 6개월 만에. 무엇보다도 달러 원화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하락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너무 빠르게 원화가 강세를 가고 있다. 하락 속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정고점이었던 지난 8월 말 원달러 환율이 1377.2원임을 감안하면 40원 가까이 급락한 거죠.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국내 펀더멘탈이 급격히 개선된 상황이 아님에도 원화 가치만 유독 이렇게 급등 강하게 되는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는 이유를 크게 한 네 가지로 봤는데, 첫째, 미 연준의 금리 인하폭 확대의 기대감이다. 이거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둘째, 미 대선 리스크 완화이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셋째, 한미 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의 완화이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한은의 금리 인하는 최소한 10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미국 걸 보고 인하를 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도 원화 강세에 있다. 넷째, 위안화 강세이다. 네. 사실상 정체된 중국 경제 상황은 위안화 약세 제로이지만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로 몰고 가서 구매력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차원에서 인위적인 위안화 강세로 몰고 가는 그러한 트렌드가 한국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좀 잠잠했던 일본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왔으면 한국 원화에 강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창 총리가 베이다오 휴가 첫 일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경제 회복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소비 촉진으로 이를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주문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 강세도 용인을 해라. 이러한 지령이다, 지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달러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 달러를 매도 쳤던 데가 반대로 엎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달러를 매수쳤던 데가 달러를 넣고 원화를 산 게 아닌가. 달러 매도, 달러를 매도했죠.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반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원화 추가 약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 롱 포지션에 달러 흐름의 변화가 생겼다. 네. 달러를 사고 원화를 매도를 했네요. 네. 달러를 매수, 당연히 달러를 매수, 달러가 강세로 갈 거 아니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달러를 매수했고 원화를 숏을 했는데 이걸 뒤집었다는 거죠. 즉 달러 원 환율의 급격한 포지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원 달러 환율이 급하게 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일어났다는 것은 미국 주식 시장과 미국 어떤 경제 펀더멘털과 미국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급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의 강세가 너무 급하다. 속도에 문제가 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이유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준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원달러 환율의 추가 급락, 원화의 추가 강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갈 이유는 없다. 금리 차도 여전히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면들, 그리고 현 정부의 능력을 봐서 우리나라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들을 다 해봤을 때 원화가 추가로 강세갈 요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수 부양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역외 환율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한국 원화 강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 잭슨홀 미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롬 파월 의장은 2018년부터 잭슨 홀 심포지엄에 공개 연설을 해왔다. 2018년부터 의장으로. 그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2019년과 22년 두 차례가 있었다. 당시 2019년과 22년 S&P 500 지수 등락률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4%에 달할 정도로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 주는 충격은 컸다는 거죠.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무역 규제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대한 역풍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연준은 잭슨홀 회의가 열리기 몇 주 전부터 25p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통화정책에 대한 과제란 주제의 연설에서 추가 금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알렸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더 완화적이지 않는 파월 의장을 향해 맹렬히 비난하며 시장 내 정책적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는 거죠. 연준은 이후 9월과 10월 회의에서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잭슨홀 이후 연말까지 10%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추가로 더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2022년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1980년 이후 가장 큰 속도로 진행이 됐고 실업률이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 이 중 가장 짧게 연설을 했죠. 아주 일시적이다라고 말한 것을 뒤집기 위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짧은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그날 S&P 500이 3.5%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죠. 네. 그리고 올해 연설에는 작년 흐린 하늘 아래 별을 따라 향해하고 있다. 위안 Navigating by the Stars on the Cloudy Skies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동시에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연설문의 핵심이 중요하고 발언이 어떤 뉘앙스가 중요한데 특히 2019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강한 뉘앙스를 펼쳤을 때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지수가 상승하더라.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따라서 잭슨홀 미팅은 주식시장의 큰 호재이다. 다만 선반영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감을 좀 낮춰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저희 한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외국인의 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오라 강세, 연화 강세, 이하나 강세는 환율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잭슨홀 미팅으로 가시가 되고 해리스 선전으로 인한 트럼프발 리스크가 벗어난 등 다양한 원인이 오라 강세로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이렇게 급격한 매도나 그리고 급격한 원화 강세 좀 이례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해야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니까 팔았다는 거죠. 이 말은 원화 강세에 팔았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 시장의 버팀목이 됐던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남들보다 덜 오르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진 X 같은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 약간의 절망감도 들지만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죠. 1교시도 수능 서프라이즈, 2교시도 수능 서프라이즈 계속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확실히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단타 영역 섹터에 있는 원숭이 두창, 엠폭스하고 코로나19에 관련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제나 계속 단타에 참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만약에 장 시작하자마자 많이 오르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짝 더 조정을 받으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지속 상승은 SK 하이닉스의 지속 상승을 이어가는데 이제 28일날 뉴스에서 소문을 팔아라는 격언이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28일 근처에서는 좀 주의를 하자.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2만원 정도 봤는데 SK 하이닉스 그 정도면 이익 실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크게 사고 싶은 종목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시장의 특징이죠. 물론 원숭이 독장 엠폭스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 뭐 여러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나는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어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잘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이 올라가죠. 이럴 때 자기 자신을 한번 꽉 짓누르는 것도 좋은 고수의 모습이다. 살 게 안 보이면 사지 말아야죠. 네, 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고체 배터리는 일시적일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강하게 추천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블라운더스 배터리 블라운더스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큰 문제죠. 네. 뭐 런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문제인데 한국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시적이다. 그렇게 크게 시장의 반응량은 없을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고 싶은 종목이 없을 때는 쉬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파이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방산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한두 종목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의 단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다시 조선주가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오는 그동안 조정이 한 10% 정도 많이 이루어졌죠. 치고 올라오는데 다시 그런 것들을 좀 사서 한 10% 다시 전고점 가면 파는 것. 화장품은 어제 좀 긴가민가 좀 하던데 화장품 여전히 들고 가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이거 주소 카피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정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날도 무덥고 주식시장은 정말로 잡주들의 향연이고 쫓아가야 말아야 되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 주식계좌는 여전히 반등에 약하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길게 보는 장,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대박나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 응원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